우리가 이제 그 소임자 절에서 이제 다양한 소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단체 활동하다 보면 다양한 소임들이 있는데 이 소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서 보자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펼쳐지고 그러면서 이제 소임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기록한 경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먼 과거에 이제 직접 그 역사를 경험하셨다기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불교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기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에 보면 옛날에 이제 이 땅이 만들어지고 아직 그 낮과 밤이 좀 분명하지도 않은 그런 시절에 이제 하늘에 사는 신들 몇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왔답니다. 광음천에 있는 신들이 몸에서 빛을 내면서 내려왔다가 이 땅에 막 그 놀다가 땅에 있는 샘물 같은 걸 마셔봤대요. 근데 그 샘물이 너무나 향기롭고 몸에도 좋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샘물이라기보다도 그 뭐랄까요? 그 요거트나 뭐 치즈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그게 다 사라지고 이제 또 좀 지나니까 이제 이끼 같은 게 땅에서 돋아나서 또 그걸 먹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몸의 색깔이 이제 그전에는 광음천 사람들이라서 몸에서 빛이 났는데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몸의 빛도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명도 좀 짧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땅에서 이제 솟아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가 이제 곡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이제 땅을 나눠서 이제 그 농토를 분할하고 이제 곡식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농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이제 날마다 들에 나가서 일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며칠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가서 갖고 와가지고 집에 저장하고 먹는 걸 또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또 옆집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좀 편한 것 같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집에 곡식을 저장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안 짓고 다른 사람 거를 슬그머니 이제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갖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 왜 내 거 갖고 가?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투고 싸우면서 이제 집에 저장해둔 곡식을 또 뺏는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어요. 뭔가 질서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치안을 유지할 소임자를 정하게 되는데 그 소임자 이름을 라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라자를 선출하고 이제 우리가 곡식을 얼마씩 나눠줄 테니까 당신은 농사 짓지 말고 이 일을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공무원의 출발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곡식을 나눠줄 테니까 말하자면 세금을 낼 테니까 그 세금으로 당신은 살면서 이 치안을 유지해 주세요. 또 이제 공공의 일을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라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임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보는 이 소임자의 권한은 대중이 위임해 주는 권한이다. 대중들이 이제 당신이 이런 일을 맡아주세요 라고 위임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소임자의 제도가 다분히 보면 이제 그 서양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뭐 사회 계약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만들고 그 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었다기보다도 사람들이 같이 만드는 세상, 이게 불교가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같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같이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무원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농사 짓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제 불교는 세상을 시작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기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금강경에도 보면 이제 소임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금강경에 소임자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말은 안 나오는데
금강경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소임자를 볼 수 있냐? 자, 금강경 우리 금강경 독송 많이 하셨죠? 금강경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도권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식시 자기지발 입사위 대성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환지본처 반삭을 수이발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자면은 자 이제 1250명의 대중이 있어요. 이제 기원정사에 이제 1250명의 대중이 있는데 그 1250명의 대중 속에는 부처님도 계시고 또 이제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하고 문답하는 사리불도 있고 또 부처님의 제일 으뜸가는 제자 법의 대장군 사리붓다 사리불도 있고 또 부처님의 또 다른 으뜸가는 제자 목건년도 있죠. 그리고 또 1000명의 제자를 거느렸던 이제 우르빌라 가서 뭐 이제 또 낮에 가서 가야 가서 이런 가섭 삼형제와 그 1000명도 있는 거죠. 이런 대중들이 있는데 그 대중들이 똑같이 한 게 뭐냐면 이때 밥때가 돼서 바루를 들고 가사를 두르고 마을에 가서 차례로 돌면서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밥을 먹고 다 정리하고 자리에 앉는 거 이거는 모든 대중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부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우리는 이제 불교하면 이제 부처님이 제일 어뜸이잖아요. 부처님을 어뜸해 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똑같이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소임자라고 보자면 또 혹은 이제 사리불이나 목건년이나 또 가섭 삼형제 이런 분들이 중간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중을 작은 그룹을 이끄는 중간 리더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분들이 똑같이 밥때가 되면 바루를 들고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임자는 대중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 속에서 대중과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임자가 대중 바깥에서 어떤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대들은 통치받는 사람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좀 그런 관점을 가진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는 걸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왕조시대 때는 또 그런 관점이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처음부터 아까 세기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게 불교에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그 관점대로 보자면은 이 금강경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같이 밥때가 되면 탁발을 하러 가고 돌아오는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수련사에서 신도회 또 총동문회 이런 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봐야 될 점이 아니겠나. 소임자는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같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밥때가 되면 이 종을 두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종이라고 안 하고 건치 혹은 건추라고 하는데 이제 통나무에 속을 파내 가지고 치면 퉁퉁퉁 울리는 그런 도구를 썼어요. 그게 발전해서 종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두드리면서 자 이제 밥 먹으러 갈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드리면 아 이제 뭐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대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드리면 다 이제 바루를 이제 그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고 있는 각자의 방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죠. 또 대중들이 갈 때 제일 앞에는 부처님이 서고 그리고 또 부처님 다음으로 먼저 이 교단에 들어온 분들이 그 다음을 서고 이렇게 하면서 차례를 지어서 갑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어서 가는데 제일 앞에 부처님이 서는 것은 부처님이 제일 스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1번 소임자 바로 부처님이죠. 소임자로서 제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중과 함께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맡은 역할을 달리 한다라는 거죠. 그게 소임자입니다. 우리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탁발을 갔다 와서 부처님께서 대중들도 전부 다 이제 바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명상에 들어가는데 대중들 가운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오늘 뭔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저 폼이 뭔 말씀하시려고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중들 사이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캐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보리 존자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대중들 속에서 대중 속에서 즉종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 있던 수보리 존자가 대중의 뜻을 파악하고 그리고 소임자가 되어서 부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임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예민한 사람이다. 대중이 뭘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살피고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걸 가장 예민하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소임자입니다. 대중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임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소임자가 가장 예민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예민하게 깨어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먼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소임자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첫 번째 소임자가 부처님이라 그러면 그 다음 소임자는 수보리 존자이죠. 그리고 그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과 그렇게 대화함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이 그 법담의 이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소임자입니다. 그런 것 같죠?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오늘 소임 맡으실 분들 막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잘 하실 것 같죠?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리고 또 아까 탁발 갈 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제일 앞에 섰다고 했는데 그 소임자는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리 소임자들께서 깃발도 이제 흔들 텐데 그게 이제 깃발을 들고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앞에 간다는 것은 발자국을 찍어주는 거예요. 앞에 가는 사람은 발자국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가는 사람, 앞에서 발자국을 찍어주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고 소임자라고 하고 선배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 그 이양이라고 하는 선배는 눈길 갈 때 이렇게 어지럽게 가지 마라. 지금 너의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산대사 아니에요? 네, 이양이라고 하는 저기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 소임자는 자기의 뒷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앞에 얼굴은 이제 가꿀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뭐 칠도 좀 하고 표정 관리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뒷모습은 가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그럴 만한 자신감으로 또 그럴 만한 책임감으로 늘 자신을 두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소임자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 앞서가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 자리가 소임자의 자리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일을 감히 할 수가 있고 또 용기를 가져야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 소임자입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10명이 모이면은 10명의 모임이지만 그 10명이 단체를 만들면은 단체는 1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단체 자체가 하나의 생물이 됩니다. 그 국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가 실체가 뭐가 있을까요? 국가가 실체가 없어요. 국가는 우리의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는 이제 권리,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약속을 책으로 적어 놓은 것이 우리 아까 사회 보시던 분께서 이제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분이에요. 법이죠. 제가 볼 때 우리 변호사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착한지 몰라도 법 없이 못 사는 분들이에요. 법이 있어야 사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조직은 개인의 모임 이상으로 조직 자체의 논리가 있고 그 조직이 살아있는 생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임자는 이 각각의 사람들, 회원을 잘 이제 모시고 회원들의 요구를 잘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물인 조직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 조직과 회원은 한 몸이면서도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임자는 예민하게 또 잘 살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는 또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보면 이제 나라가 쇠퇴하지 않는 7가지 원칙 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거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빼고요. 6가지 화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수행자들이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에 대해서 자애와 함께하는 몸의 업을, 입의 업을, 마음의 업을 행하는 한 수행자들에게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행자를 우리 회원이라고 바꿔도 되겠고 신도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신도님들이 회원님들이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에 대해서 자애와 함께하는 몸의 업을, 말의 업을, 마음의 업을 행하는 한 우리 회원들에게, 신도님들에게는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애로움, 이것과 함께하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 해보면은 이제 일단 상대의 존재 가치를 그 자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고 또 말의 업과 관련해서는 공감하고 좋게 표현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장점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말의 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의 업은 다 그런 마음씀이 바탕이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제가 화엄경 보현행원품 공부도 같이 하자고 할 텐데 그때는 이 보현보살이 이와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게 이제 자애와 함께하는 신구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고요. 네 번째는 수행자들이 적절하고 정당하고 법답게 얻은 것들은 그것이 비록 나누어 사용하지 못할 만큼 얻어진 바루에 담긴 적은 것일지라도 개를 중시하는 동료 수행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 수행자들에게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을 또 신도를 불교대학을 이익되게 하고 그 이익을 같이 향유하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발전이 있을 뿐이지 쇠퇴할 리가 없다. 또 다섯 번째는 수행자들이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혜로운 이들이 칭찬하고 움켜쥐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그런 개들을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갖추어 머무는 한 수행자들에게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율은 이제 규칙이죠. 이 규칙을 함께 갖추고 함께 지킨다면 우리 조직은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행자들이 성스럽고 구원으로 이끌고 그대로 실천하면 괴로움의 부수모로 이끄는 견해에 대해서 함께일 때든 혼자일 때든 동료 수행자들과 함께 그런 견해를 갖추어 머무는 한 번영이 예상될 뿐 쇠퇴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견해를 같이 하라. 달리 말하면 가치관을 통일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에서 가치관을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불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회든 동문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불교 잘하기. 이것이 우리의 지향이다. 불교 잘하기인데 불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잘하면서 같이 화합하고 불교 잘하면서 같이 잘 어울리고 불교 잘하면서 같이 잘 놀고 불교 잘하면서 같이 노래 잘하고 불교 잘하면서 같이 놀러도 잘 다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교 잘하면서라고 하는 이거를 같이 하면서 우리 화합과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같이 한다 그러면 신도회와 동문회는 발전만 있을 뿐이지 쇠퇴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제 이런 부처님 말씀들을 새기면서 오늘 이제 출범하는 제2기 신도회 그리고 수연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앞으로 1년 동안 또 2년 동안 무한하게 발전하면서 우리 도량이 더 많은 이들이 이 도량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도량으로 두 분께서 앞장서서 중심이 되어서 잘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같이 하면서 또 필요하면 힘을 보태고 또 필요하면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